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육아 휴직 중인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대학교 3학년 때 미팅에서 만난 남자와 첫눈에 반해 4년간의 연애 끝에 아이가 생기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임신 소식에 걱정이 많았지만 그 소식을 듣고 결혼하게 되었다며 남편은 정말 좋아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는 2달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대구에, 남편은 서울에서 일하고 있어 결혼 초부터 주말 부부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은 제가 있는 대구에 마련했고 남편은 시댁에서 살았습니다. 금요일에는 퇴근하자마자 차를 몰고 대구로 내려오거나 회식이 있을 때는 회식이 끝나자마자 귀찮아도 버스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출산 후에는 주중에도 퇴근하자마자 대구로 내려와서 아기 얼굴을 보고 저와 시간을 보내다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 서울로 출근하기도 했습니다. 육아 휴직이 끝나갈 무렵 저희 부모님도 대구에 계셨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아이를 봐주셨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부모님 집에 아이를 맡기면 부모님은 10시쯤에 어린이집에 보내주시고 오후 4시쯤에 데려와 주셨습니다. 아기도 점점 커가고 이런 주말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기에 저는 서울로, 남편은 대구로 정근을 요청했지만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말 부부는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 가능하다고. 그러나 제 생각엔 주말 부부는 전생에 나라를 팔아서 역적이 된 사람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연애할 때도 소소한 말다툼은 있었지만 금방 서로 풀고 잘 지냈습니다. 결혼 초에는 달달했던 신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말 부부의 현실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얼굴 보며 대화도 하고 마음도 풀었는데 어느새 얼굴 볼 시간도 없이 대화가 줄어들더니 사소한 일에도 금방 다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몇 주씩 대구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둘째를 임신하고 두 사람은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보자고 약속했습니다. 남편은 예전처럼 자주 내려오기 시작했고 입덧할 때면 서울에서 맛있는 음식도 사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같이 살겠냐며 남편도 둘째 출산을 맞춰서 육아 휴직을 사용했습니다. 1년 가까이 같이 지내면서 처음엔 다툼도 있었지만 장 보고 밥 해먹고 아이들 잠들면 영화 한 편 보는 그런 소소한 행복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육아 휴직 기간이 끝나고 다시 주말 부부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각자의 회사에 좀 더 강하게 어필해보려 했지만 남편은 진급하며 중국 지사로 발령이 나면서 주말마다 보는 것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주말 부부에서 월말 부부로 변해버렸네요. 남편을 따라가려 했지만 둘째와 첫째를 데리고 들어가기엔 그곳에 여건상 힘든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혼자 남편 보러 들어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모유 수유도 하고 있고 평일에 부모님께 두 아이를 맡기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되는데 주말까지 맡기면서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짓이었습니다. 평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 챙기고 부모님께 부탁드리고 퇴근하고 다시 아이들 데려오고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거. 이건 뭐 거의 전쟁터 같은 하루입니다. 주말이면 더 심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과 씨름하다 보니 체력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남편의 빈자리가 점점 크게 느껴지더니 결국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 휴직을 내고 부모님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북적북적하는 게 사람 사는 것 같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일 아침 어린이집으로 아이들을 등원시키러 가는 길에 좋은 차를 타고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남자는 아이들 손을 잡고 여유롭게 등원시키더니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며 아는 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라 당황했지만 곧 그 남자가 고등학교 때 동아리에서 만나 썸을 타다가 고백했던 거절당한 선배 오빠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 오빠는 저를 보고 이제 아줌마 다 됐어. 잘 지내냐? 하며 물었습니다. 그 차에 비친 제 모습은 머리도 안 감고 추리닝과 슬리퍼를 신은 정말 그냥 아줌마였습니다. 엄청 부끄러웠지만 아줌마의 당당함으로 잘 지낸다. 육아 휴직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오빠는 한 번도 여기서 너를 못 봤다고 하자 그동안 부모님께서 대신 등하원해 주셔서 그럴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가까운 데 가서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얘기하자길래 저는 좀 있다가 어디 가야 돼서 안 된다고 다음에 커피 한잔 하자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후줄근한 옷을 입고 나가서 오랜만에 만난 그 선배 오빠한테 무슨 인상을 줬을까 싶어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 얼굴엔 눈곱이 박혀 있고
머리는 마치 미치광이처럼 서 있었네요. 정말 미친년 저리 가라고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는 아이들 등하원할 때 좀 더 신경 쓰고 나갔지만 그 오빠를 다시는 못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오빠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며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그 오빠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은 가지 않고 대구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에서 일하며 요리를 배워 점점 올라서 지금은 몇 개의 레스토랑을 가진 사업가이자 셰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도 했었지만 와이프가 몇 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혼자 애들 키우며 지낸다고 했습니다. 오전에는 그 오빠가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오후에는 베이비시터가 봐주는데 퇴근이 생각보다 늦어지는 날이 많아서 그때마다 아이들 봐줄 사람 구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더군요. 베이비시터도 갑자기 퇴근이 늦어지니 더 봐달라고 부탁드려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휴식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돌봐줄 테니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냐? 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더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고 아무리 사장이라도 이제는 출근해야 한다며 다음에 또 커피 한잔 하자고 하며 헤어졌습니다. 며칠 뒤 그 오빠에게서 아이들을 좀 봐줄 수 있냐는 연락이 왔고 부모님께는 집에 뭐 가지러 간다고 거짓말을 한 후 그 오빠 집으로 갔습니다. 이야, 정말 말도 안 되게 큰 집에 고급스런 인테리어가 떡하니 버티고 있더라고요. 거기다 혼자 아이들 키우는 남자 집치고는 생각보다 깔끔해서 깜짝 놀랐어요. 1시간쯤 그 오빠네 아이들 놀아주고 씻기고 재웠고요. 청소나 반찬 좀 해줄까 했는데 이미 집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오빠가 셰프였다는 걸 잠시 잊고 있었어요. 빨래가 좀 밀려있길래 돌려서 널어줬는데 그새 오빠가 회식 때문에 늦게 들어왔다며 술 냄새를 풍기며 헐레벌떡 들어오더라고요. 1차까지만 입고 왔다며 사과하더라고요. 나는 괜찮다. 이제 집에 가면 된다고 하고 신발을 신는데 그 오빠가 뒤에서 안으며 자고 가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거절하는 게 맞지만 사실 기다린 것도 같았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오빠가 술이 과해서 실수했다.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난 괜찮다고 하고 오빠의 손을 잡고 방으로 같이 들어갔지요. 점점 우리는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고 오빠 아이들도 저를 잘 따르기 시작했어요. 날씨가 좋은 주말이면 우리 아이들과 오빠네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들이도 갔고요. 오빠네 집에서 밥도 해먹고 잠도 자고 그랬지요. 그런데 어느 날 중국에서 일하고 있던 내 남편이 샌드위치 연휴에 맞춰 한국에 들어왔어요. 양손 가득 아이와 저희 선물을 가지고 우리 집에 갔더니 집엔 아무도 없고 한동안 사람이 왔다 갔다 한 흔적도 없어서 먼지만 잔뜩 쌓여있는 우리 집에요. 남편이 저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은 처가에서 자고 있다는 말을 듣고 제 부모님 집으로 갔다가 부모님은 이미 저희 집으로 돌아간 지 오래라며 여기서 안 지낸다고 했대요. 제 폰을 확인했을 때 남편한테서 온 몇 통의 부재중 전화를 받는데 늦은 밤이어서 그냥 신경 안 쓰고 그 오빠네 집에서 잤어요. 잠이 들어가려는 찰나에 초인종이 울리고 밖에는 남편이 서 있더라고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현관문을 부술듯이 발로 차고 있었고 그 오빠는 미친놈이 술 처먹고 행패를 부린다며 나갔습니다. 남편은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달려 들어오고 거기에 저는 속살이 다 비치는 잠옷차림이었죠. 그 소리에 깬 첫째가 아빠를 보고 무서워하면서 그 오빠 뒤에 숨는 걸 보고 남편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나가버렸고 저도 뒤쫓아 나갔지만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몇 주가 지나고 등기로 이혼 서류가 도착했고 남편과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에 집 등 재산의 대부분을 주었지만 남편은 그걸 팔아서 아이들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는 잘해주고 가끔 보여달라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아이들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혼한 지 몇 개월이 지났고 그 일 이후로 쭉 그 오빠네 집에서 지냈어요. 부모님도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셨습니다. 그 오빠에게 이제 우리도 슬슬 결혼하자고 얘기를 꺼냈는데 그 오빠는 저랑 이렇게 지내지만 자기는 아직 죽은 와이프를 사랑하고 와이프랑의 결혼 생활이 힘들었기에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오빠가 갑자기 제가 너무 집착하고 구속한다며 너는 여자친구일 뿐이야. 와이프가 아니니까 하면서 이제 자기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더군요. 오빠만 믿고 이혼까지 하고 퇴사도 한 나는 어쩌라는 거냐고 했더니
그 오빠는 내가 약속한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 건 너야 하며 사실 틀린 말이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만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저희 세 식구는 쫓겨났고 부모님 집에 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벌 받는 거라고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전 남편은 중국에 있고 현재 남편이 준 아이들 계좌가 제 전 재산인데 차마 이것만은 쓸 수가 없어서 식당 주방 일을 하면서 딸린 방에서 아이들과 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같이 살자고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